질문이 뭐였었죠? 그거 아까 AI를 활용해가지고 맞아요. 특히 마케터 분들 네. 다른 거 있습니다. 네. 되는데요? 잘 안 나오네. AI 활용 마케터들 도움이 되는가? 네, 지금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는 것도 다 시도하는. 그래서 실제로 AI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어설픈 거 오히려 좀 AI가 한 것처럼 해가지고 네. 좀 불쾌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가인 것과 그 다음에 뭐 영상 생성하는 쪽에서 AI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광고 쪽도 좀 많이 쓰고 있고 오히려 너무 불쾌한 것도 많죠. 거짓 정보도 많고 뭐 치과라든지 막 의료나 약 그런 것도 유튜브 너무 난무하고 있고. 근데 그게 그 다음에 개발 쪽도 마찬가지고 도움이 되는 거 있을 때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이거 영상 찍는 게 아니고 측량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아느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측량이 되고 이제 설계가 돼서 이제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거 이게 미적분인 거죠. 가속도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AI로 어설픈 영상을 만들어요. 그러면 실패죠. 그럼 조금 발전시키거나 소비자 반응을 변화시키겠죠. 조금씩 발전하겠죠. 그럼 채널을 한 20개 정도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21개째부터 그나마 좀 AI를 활용해서 어설픈 것들을 벗어나서 좋은 주제를 찾았어요. 그냥 정말로. 그럼 이때부터 우리는 21개째부터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20번 실패하는 과정을 우연히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되겠어? 이렇게 하고 이런 애가 불쾌감을 느끼지 라고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21개째 여기가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어떤 시도를 하는 거, 에너지가 발생해서 행동을 한다는 거는 무조건 이득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안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걸 평가한다든지 그런 거죠. 근데 거기서도 이제 뭐 나쁜 일을 하면 안 되겠죠. AI가 있으니까 나쁜 걸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측량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 실패가 저 사람을 얼만큼 변화시키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많이 써보면 어떻게 돼요? 익숙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붓이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그럼 처음에 막 그림을 그리겠죠. 근데 이걸 계속 하는 사람도 익숙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장인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설프게 AI 쓰는 바에는 안 쓰는 게 낫다랑 AI를 쓰면은 무조건 이득이다 했어요. 저는 후자예요. 무조건 이득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람은 형상이 되는데 그 빈도가 중요해요. 행위의 빈도가 중요한 거지. 이 어설픈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빈도를 못 채우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공부도 똑같습니다. 공부도 머릿속에 어느 정도 횟수를 채워야지 머릿속에 형성이 돼야지 이건 이거지 저건 저거지란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빈도를 못 채웠을 때는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그럼 측량을 해야 되죠. AI가 들어오면 블로그 마케팅의 단가는 떨어지겠죠. 그동안 안 떨어졌지만 왜냐면은 블로그 운영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너무 글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분류하는 것도 그렇기도 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신뢰예요. 이 마케팅이나 제품이나 이 모든 건 신뢰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신뢰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다수가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신뢰를 높이는 행위는 또 뭘 줄 알아야 행위가 반복될 때마다 방향을 찾아가는 거겠죠.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게 엄청 쏟아져 나와요. 지금도 뭐 OTT부터 해서 지금 쏟아나와서 우리가 볼 수도 없어가지고 15분 요약해줘야 이런 게 있구나를 하지만 예를 들면 아바타 같은 영화는 전 세계에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점점 장인이 되면 될수록 이 기술을 잘 쓰면 잘 쓸수록 한 분야에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내가 돈을 벌고 해서 어떤 진짜 요식행위로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허접한 짓만 해요. 근데 내가 어떤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멋진 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사진기죠. 사진기가 나와가지고 이 사진 예전에 뭐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마우스 여러 장을 그리니까 이어붙이니까 영상이 된 거죠. 그런 거죠. 사진도 어떤 사람에게는 종이였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뭘 만드냐에 따라서 월트 디즈니를 만들기도 하고 내비게이터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2차 대전 시대에 그 비행기 전쟁씬을 찍으려고 비행기를 이제 그 기술을 잘 알게 되다 보니까 그 항공사 부자가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변화지만은 이게 파생돼서 그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사람의 과정이 있어요. 어설프게 하고 말고, 어설프게 하고 말고, 어설프게 하고 말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어설프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니까, 측량이 안 되니까 오히려 과장 광고를 하기도 하고, AI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돈을 버는 건 AI 있지 않거든요. AI랑 돈 버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파이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고객이 돈을 내고 돈을 받아오는 파이프를 만드는 그 파이프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AI를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자율주행이라 해가지고 자율주행이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차가 자율주행을 해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거죠. 그래서 AI를 뭘 배워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니에요. AI를 활용해서 뭘 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AI를 활용을 잘하면 잘할수록 활용을 잘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사실인 거죠. 같은 말 같지만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돈과 교환할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은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고, 이 장인의 역할이 있는데 AI도 이제는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면 같은 게임이라고 쳐도 총싸움 게임이에요. 실력차가 있거든요. 모든 실력차가 있어요. 지금 AI도 실력차가 있습니다. 지금 뭐 텍스트만 잘 써줘도 아니면은 뭐 그림을 어설프게 그려주기만 해도 그런 거 지금 활용 못하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겠죠. 대다수가. 왜?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측량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개발자니까 우리가 퍼블리셔한테 뭘 맡기기도 하고 디자이너한테 맡기기도 하죠. 그러면 AI가 얼만큼 그 구체적인 거, 스페시픽한 거, 디테일한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AI를 쓰겠죠. 그걸 모르면 외주를 쓰겠죠. 그러니까 안 해봐서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톱니바퀴 설정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완벽하게 AI가 만들어주는지, 디자이너가 만들어줘야만 되는 건지, 호버했을 때나 액션했을 때 일관성을 유지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다르게 쓰겠죠. 그 전에 대충 써봤을 때는 이상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 AI 저는 많이 쓰거든요. 쓰면 쓸수록 다른 사람이 저처럼 못 쓰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AI를 잘 쓰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다들 많이 써보셨겠지만은 AI를 많이 써보셨겠지만은 AI가 날 화나게 할 때가 있어요. 맞죠? 그리고 코드를 잘못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AI가 뭐냐면은 제가 AI를 많이 써보면 써볼수록 내 지식만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쓰냐면 AI 했을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코드 제거에 많이 써요. 유사한 기능이 있으면 결코 놔두지 않아요. 왜냐면 상대는 이걸 해석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AI는 그 기납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려고 해요. 그리고 말려야 되는 일이 많아. 이게 뭐 체인 오브 소트니까 그 생각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여기는 바로 멈춰야 돼. 메모를 스탑을 시켜서 아니야. 그리고 따뜻하게 말해야 돼요. 나한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강하게 말하면 내가 화나고 따뜻하게 말하면 계속 오래 가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0번 중에 8번은 제가 고쳐줘야 돼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그리고 항상 코드를 지우는데 저는 디플리케이트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써요. 네, 나중에 엔트로피가 너무 커지면 통제 불가능한 걸 알기 때문인 거죠. 그럼 이걸 공통화시켜야 되고 모듈화를 시키려면 원칙을 알아야 돼요. 어떤 원칙으로 이 코드를 모듈화 시킬 것이냐. 단일 책임의 원칙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존성 역전의 법칙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리스코프 치안의 법칙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디펜던시에 대해서 알아요. 디펜던시 인젝션, 디펜던시 프로퍼티, 디펜던시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상호 의존이라든지 서클 뭐 그런 어떤 순환 참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코드가 안 헷갈리는 거예요. 어려운 걸 만들려면 결국 알아야 돼요. 신기하죠. 이걸 모르고 막 시키는 사람과 이런 디테일함을 알고 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같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AI가 좋아진대요. 이 도구가 아무리 좋아진대. 이게 진짜 톱밖에 없다가 전기톱이 나왔다고 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게 있어야 이 전기톱을 쓰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지금도. 진짜 저는 그때도 지금 많이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치지도 않고 막 혼자 세대 내버리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험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는 내가 노하우 내 속에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즉흥적으로 이걸 맞춰간다고 치면은 다른 분들은 이제 AI를 활용해야 되니까 설계에 이제 시간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설계 단계를 막 2중 3중으로 여러 AI를 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맞으면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하면 진행한다든지 설계를 잘 만들어서 이것도 너무 많이 발전된 상태예요. 그분들도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첫 번째로. 근데 그렇게 진행하다가 변화의 상황, 변경해야 되는 상황, 응용의 상황이 맞이하게 되면은
처음 다시 하려고 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다 만들고 있어요. 내 머릿속에서 이 코드 구조와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요. 변수명도 내가 알고 있어요. 심지어 변수명까지 지정해줘요. 얘는 도구니까. 그러니까 도구를 정말 잘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많이 느낄 거예요, 지금 개발자들이. 뭘 알아요? 리팩토링을 못합니다. 내가 리팩토링을 못하는 사람이 AI한테 리팩토링 시킬 수가 없어요. 리팩토링이라는 건 전체를 보고 개선해 나간다는 거예요. 맞죠? AI는 절대로 전체를 볼 수, 아까 말했죠. 기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역적인 사고가 안 돼요, AI는. 그래서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개발 강의로 주제가 바뀐 것 같긴 하죠. 맞아요. 그럼 리팩토링 편집할 거예요. 리팩토링을 잘 해야 되잖아요. 네. 잠깐만요.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리팩토링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제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가 iOS도 되고 안드로이드도 되고 윈도우도 되고 맥도 되고 맞죠? 근데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아키텍처를. 근데 어떤 사람은 AI한테 물어봐서 이 아키텍처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아키텍처의 문제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렇게 시작했을 때 이제 문제가 도달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뭘 만드는 줄 알아야 돼요. 고객을 어떻게 할 건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아야 처음부터 아키텍처에 녹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해보고 보자의 방식, 투자받기 위해서 어설프게 만든 거 방식, 매번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시행착오죠. 이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이것도 다 기회비용인 거죠. 어떤 사람은 한 방에 잘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번의 시행착오 끝에 잘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 두 분류는 대단한 사람들 분류예요. 안 하는 사람보다 한 번에 막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안 해본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1등과 2등 차이처럼.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잘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형성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아는 건 잘 쉽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건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저는 어떤 사람이 iOS로도 앱을 많이 런칭해보고 안드로이드로도 많이 런칭해보고 윈도우로도 많이 런칭해보고 웹으로도 많이 런칭해봤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게 다 녹아들어가겠죠. 자기 경험이.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면 일단 iOS 한번 만들어 볼 거고, 그럼 iOS에 시행착오 한 개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럼 안드로이드 시행착오를 한 개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윈도우 시행 한 개 있잖아요. 근데 이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이것도 시행착오잖아요. 그런데 iOS 차이와 안드로이드 차이와 윈도우 차이와 맥의 차이가 대부분 똑같단 말이에요. 거의 메뉴 개발 툴의 옵션의 위치만 좀 다르다든지 SSL 인클루드 할 건지 참조로 들어갈 건지 관계로 들어갈 건지에 따라서 어떤 소스 관리를 따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앱에서 패키징된 배포 안에서도 필터링하는 기술도 있을 거고 다 유사해요.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명칭만 다른 거예요. 남자는 남자인데 눈, 코, 입 생김새가 다르지? 눈하고 코와 입이 있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기관이 있는 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AI 택을 다 시키잖아요. 차이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경험이란 게 쌓여야 실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하나를 똑바로 알고 그 다음 거 익힐 때 비교해가면서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형상이 돼야 돼요. 형상이. 근데 AI한테 이걸 다 시키면 어떻게 돼요? 했지만 경험치는 안 쌓여 있어서 작은 변화가, 세상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내 제품의 변화가 있을 때 곤란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구글의 정책이 바뀌었어요. 보안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iOS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계속 그걸 AI한테 시키긴 하겠지만은 코드가 어떻게 돼요? 계속 많아지겠죠. 차이를 모르니까 난잡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리팩토링을 못하는 원리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안에 인수분해 할 수도 있고 암호화 정책이 있을 수도 있고 암호화 정책도 다 플랫폼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저는 이거 좀 고급 기술 좀 나갑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을 1대1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1대 N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을 하는데 1대1로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직장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괴로운 사람들이 뭐냐면은 담당 부서가 이분이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맞춰주고 저분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맞춰줘요. 그러면 자기는
100가지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100명과 일을 할 때. 근데 지시자의 싸움이거든요. 내가 지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명이 있지만 내가 100명 다한테 지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1대 N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100명이 하나의 컨벤션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시자가 아닌 사람,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거나 아니면 나는 주니어가 와서 난 뭣도 몰라서 상대가 더 많이 하니까 상대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은 100가지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기획부서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까칠한 사람 건 까칠한 거 사람 걸 난 반격해야 되고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걸 반격해요. 무지한 사람은 무지한 걸 반격해요. 내 안에는 너무 많은 방식이 있는 거예요. 1대1로 여러 가지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공통화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1대1인 거예요. 자 그럼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했을 때 기본적으로 공통화된 기술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뭐가 아니에요. 웹 어셈블리가 있어요. 웹 어셈블리는 모든 곳에서 작동하니까. 그렇지만 병렬 처리도 다 잘 돼요. 왜냐면 C로도 만들 수 있고 C++로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거니까 C샵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공통된 언어의 교집합을 알아야 되는 거죠. 거기가 밑으로 가면 웹 어셈블리 같은 어셈블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셈블리가 그러니까 웹 어셈블리니까 어쨌든 이런 어떤 공학적으로 내려가면은 공통된 지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만들어서 UI는 어떻게 그릴 거고 렌더링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거죠. 왜냐면 UI를 그리는 것도 툴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제 마크업 랭귀지가 있고 XML로 그리는 게 있고 그 방식도 명령형이냐 선언형이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알아야 리팩토링 할 거 아니에요. 선형형인 시스템에는 선형형으로 레이아웃을 그리고 명령형인 시스템에 명령어로 그리고 명령어에서도 XML로 된 건 XML로 그리고 뭐 자몰 같은 걸 됐으면 자몰로 그리고 이러면은 하나의 서비스를 만드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공통으로 만들 수 있어야겠죠. 아니면 선형형으로 내가 다 리팩토링 시켜 놓던지 뭐 네이티브로 만들 거면 그럴 필요가 없죠. 크로미움 OS가 다 내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iOS,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WPF까지 이 크로미움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사파리 형태일 수도 있고 엣지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뭘 알아야 공통시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웹으로 만든 거 우리 지금 제플린이나 피그마나 이런 것들이 왜 기존 기술을 다 이기고 지금 다 유니콘을 등록했어요. 웹 기술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다는 건 뭐예요? 브라우저에 있는 할당된 메모리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과거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현재 어떻게 변했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수많은 것들 중에서 무엇을 공통화시킬 거냐라는 거예요. 뭘 알아야. 그럼 웹GL하고 오픈GL 차이를 아는 사람은 뭘 써야 될지 알 거 아니에요. 차이를 모르니까 유니티를 써야 되는지 뭐 바빌론 JS를 써야 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성능의 한계는 어디까지 도달하는 건지 브라우저에서는 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유니티에서 웹으로 그 포팅할 때는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VR 기술이나 XR 기술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어떤 OS를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건지 내가 만든 우리가 쓰고 있는 개발 툴 VS 코드나 클로드 AI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자바스크립트로 타입스크립트로 만들어졌던 툴이란 말이에요. 소프트웨어란 말이에요. 이게 WP로 만들어졌는지 C샵으로 만들었는지 C++로 만들어졌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은 어떻게 이걸 설계하겠냐는 거예요. 설계할 방법이 없고 엄청난 비용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면 아까 1대1과 1대-N이 엄청 중요한데 1대1은 엔트로피가 너무 높아져요. 천문학적으로 높아집니다. 1대1은 엔트로피가 계속 낮아져요. 그러면 처음부터 1대-N으로 하는 게 좋죠. 모든 일을. 근데 왜 1대-N으로 못하는 줄 아세요? 이거는 질문할게요. 왜 1대-N으로 못하는 것 같아요? 빨리 무언가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1대1로 먼저 설계를 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려웠습니다. 어렵기 때문이에요. 아는 게 있어야 1대-N으로 하고 지시자라고 그랬잖아요. 인디게이터란 말이에요. 내가 지시를 하려면 이걸 알아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공통된 거를 알아내는 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AI 도구를 쓰는 것과 모르는 사람이 AI 도구를 쓰는 거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대1로 간 거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통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상황인 건지 실전의 상황인지도 구분해야 되고 마감 날짜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기간에 대한 것도 있고 그 적절하게 그 적용한다가 이걸 이제 우리가 개발해서 디자인 패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뭐 격투 게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콤보 10가지 콤보가 있어가지고 적절한 콤보를 쓰는 사람이 있고 하나를 배워가지고 20년간 그것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있다고 해서 다양한 패턴을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저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네. 그 AI 쓰다 보면 네. 걔네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때 그 파일 서버 세팅하려고 했었던 거에서 SMB 타입으로 하는 게 있고 HTTP로 하는 게 있는데 그 대화를 하다 보면 AI가 편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 SMB로 많이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SMB로 계속 주장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이때 이런 것들 어떻게 조율을 시켜서 가다 듣는지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거는 이제 분별 이 세상하고 똑같죠. 그 우리 AI 학습하는 거 편향이라는 게 정말 좀 바이어스라고 그러는데 이 편향이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편향을 1로 두냐 2로 두냐에서 모든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향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더 나은 걸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더 나은 게 뭔지 아는 사람은 이 편향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꿈이 있고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면 거기에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꿈도 없고 목적지도 없는 사람이 편향이 어디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향이라는 거는 나쁜 기질의 편향이 디폴트로 들어가 있다. 편한 걸 우선시하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거 편한 걸 할 거예요. 좋은 걸 만들어주는 걸 목표로 하는 사람이면 다수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려고 하는 사람은 그 편향으로 기술을 선택할 거라는 거죠. 다수로 가면 되겠네요. 그것도 이제 상황마다 다르다 그랬죠. 일정이 짧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해낼 수 있는 일정이 있어요. 그냥 그거를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또 공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부터 해서 설계부터 하고 뭐 지하실을 판 다음에 그 지하실을 다 다듬고 연결을 다 배관을 다 연결한 다음에 건물 올리는 것도 있고 그냥 올려놓고 이제 살아보면서 불편한 걸 이제 나는 자연이다 사람들 그렇게 살거든요 산에서. 예, 그런 것처럼 공법도 다 다르다. 모든 결과물에 따라서. 근데 뭐든 아는 만큼이에요. 아는 것만큼. 근데 왜 역으로 질문해야죠. 왜 모르냐를 질문해야죠. 왜 나는 모를까? AWS가 잘 들어가서 그렇죠. 근데 왜 AWS 의존성이 다 높아졌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체적인 게 우리가 직장 생활을 은퇴했어 40대 50대 때 그러면 이런 거죠. 진짜 웃긴 얘기가 뭐냐면 내가 40대 50대 은퇴를 했으면 할 게 더 많아야지 솔직히. 왜 할 게 더 없냐는 거예요. 이걸 질문해보자는 거예요. 왜 나는 아는 게 없을까? 직장 생활 20년 했는데 왜 나는 세상을 모를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뭔 줄 알면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빈틈없이 시간이 즐겁다니까요.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면 게임하고 놀거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근데 내가 이걸 모른다는 걸 알고 이걸 할 줄 알면 저걸 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아는 순간 시간 나면 그 관련된 서적을 읽는다든지 뭐 그거 가지고 뭘 샘플링을 해본다든지 그 담당하는 사람 만나서 대화를 들어본다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왜 필요한지 모르는 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기 때문이야. 그리고 인생조차도 내가 왜 사는지 몰라요. 내가 돈을 왜 버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 이 자본이 흘러가는지 몰라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역사가 반복돼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줬는지 몰라요. 근데 왜 모르냐라는 걸 전 역으로 질문하는 거죠. 분명히 공부했잖아요. 수능도 치고 대학도 가고 직장생활도 치열하게 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한테 남은 거는 분노와 이기심과 인간은 믿을 수 없다와 부정적인 거 검은 머리는 키우는 게 아니다부터 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폄하하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고 다 의심하면서 또 돈은 벌고 싶고 뭔가 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냥 너무 못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날리는 사람들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니, 모르고 뭘 한다는 거예요. 카페를 운영하는지 뭐가 카페 운영의 핵심인지 모르고 카페를 차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저스트 윗이에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거는 좋은 것 같지만 그래가지고 부정적으로 돼가지고 자살률도 높고 사기도 높고 우리가 이 현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자살할까? 예를 들면 뭐 직장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이 과로사에서 자살했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직장을 욕하거든요. 맞죠? 저는 직장을 욕하지 않아요. 그런 뉴스를 보면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는 내 옆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그만뒀다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딸려가지고. 진짜 삼성전자 때문에 자살할 수가 없다니까 인간은. 어떤 사람 때문에 자살하겠네요.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이 메마르거나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정을 떼거나 내가 남들을 혐오할 때 자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거나 내 옆에 사람을 지켜야 될 사람이 있거나 내가 책임감이 있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내가 무책임하거나 모든 사람과 관계를 끊어냈거나 분노에 쌓여있는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근데 마치 어떤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 몰아붙여서 가는 것 같지만 그거는 사람 죽일 수 없는 조건이에요. 가로사 빼고요. 그리고 가로하게 만들면 안 되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이렇게 몸이 안 받아서 그거 말고 스스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외로웠거나 쓸쓸하거나 이 세상을 잘못 살았거나 망해서이죠. 옆에 사람이 있으면 잘 안 죽죠.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망해도 괜찮은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망해도 괜찮은 거지. 이게 없는 사람은 망하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빡세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뭐가 아니면 도처럼 사는 거예요. 되게 올인하는 친구가 우리 인생 전략, 그러니까 우리 로얼즈 소프트의 어떤 이 영상을 다 들어보면은 주 맥락은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기가 없기도 하고 돈 버는 법 이런 걸 계속 하길 쳐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이 세상을 진실 찾기로 이해하는 거죠. 질문 이게 아니었는데. 저 근데 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1대 N으로 무조건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일정은 책임지고 그냥 가져간다. 그 방향이면 다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지금 상황이 좋아서 그래요. 지금 뭐 부서가 막 10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최근에도 저희가 외주사 내가 하청이니까 본사 고객사에 가서 이제 고통받는 분들을 많이 봐가지고 1대1로 가서 맨날 밤새야죠. 병목 걸리고. 근데 1대 N으로 가면은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를 선택할 때도 컨벤션이 높은 언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난개발의 언어, 우리 싱글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사실 뭐 저는 뭐 7, 8년 전부터 프로젝트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한 4, 5년 지나부터 최근 한 3, 4년 전부터는 인기가 되면서 마치 전부 다 싱글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전문가인 것처럼 하고 뭐 리액티가 좋니 뷰가 좋니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제가 최초에 7, 8년 전에 언어를 어떤 선택했을 때 기준점이 난개발이었어요. 얼마나 컨벤션이가 규약이 가능한가, 규약이 약한가로 언어를 선택했어요. 규약이 강한 언어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난개발은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거예요. 1대1씩인 거예요. A라는 사람이 만들면 A 형태의 코드가 나오고 B라는 사람이 만든 B라는 형태의 코드가 나오는 거는 안 좋은 언어예요. A라는 사람이 만들든 B라는 사람이나 C라는 사람이 만들어야 똑같은 코드가 나와야 좋은 언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똑같은 언어를 만들게 해주는 게 누구냐? 컴파일러라는 거예요. 컴파일 안 시켜줘 버려. 난개발하면은 컴파일에서 통과를 못해. 그래서 제가 자바를 안 하는 이유가 그 애니 타입을 허락했기 때문에. 애니 타입을 허락한 순간 이 자바의 객체지향은 사라지고 온갖 형 변환에서 타입 오류가 쏟아지는 언어가 쓰레기 언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메모리 제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클리어를 잘 못 시켜줘요. 그러니까 컨벤션이 없으니까 링크 대시맵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메모리가 한 곳에 터졌어요. 그럼 여기를 지우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도 터져요. 왜? 링크 되어 있으니까 메모리가. 그럼 얘를 고치면 어떻게 돼요? 딴 데 터지니까 이걸 고쳤더니 딴 데 보고 나요. 그러니까 다시 이걸 원복시켜주고 이게 반복되는 게 QA란 말이에요. 자바 쪽 시장. 이제 자바 언어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이 자바의 컨벤션이 약한 걸 싫어하는 거예요. 진짜 이상한 얘기예요. 욕먹을 만한 얘기예요. 근데 알기 때문에 그 언어를 안 쓰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더 어려운 언어를 쓰는 거예요. 컨벤션을 더 강하게 해가지고 컴파일러에서 더 단단하게 잡아주는 언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면 버그라는 게 나오고 그게 런타임에 가서 버그 나면 너무 곤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런타임에서 오류가 나는 걸 허락한다. 문자열 같은 거예요. 대부분 문자열을 허락했어요. 타입을 허용했어요. 그러면 런타임에서 오류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잡을 거냐는 거예요. 내부망이야 뭐 가서 물어보거나 재현하거나 하겠지만 글로벌 서비스 1억 명한테 서비스하는데 컨벤션이 강한 언어가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AI가 왔으니까 컨벤션 강한 게 더 낫죠. 다 모델로 타입도 정의하고 뭐 하고 그렇게 또닥또닥 레고 하듯이 하는 거지. 뚝딱 다 해줘, 도깨비처럼 다 해줘 이렇게 하면은 다 그냥 도깨비 풍선 같은 거야. 안에 비어있는 안에 알맹이를 어떻게 채워나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AI를 똑바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이런 차이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자바스크립트 선호하는 사람들은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네, 타입스크립트가 있으니까.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싸워야지 맨날. 공통 코드 짜준 사람은 사용하는 사람 잘못 써서 객체 타입 잘못 보내가지고 막 터져야 돼. 날짜 타입을 예를 들면 인트로 보내야 되는 것도 있고 데이터 객체로 보내야 되는 거, 타임스탬프로 보내는 거 있고 문자로 보내는 거 있고. 근데 나는 네 가지 타입 다 안 만들어놨다면 그렇게 오버로딩으로 다 만들어 놓으면 상관이 없지만은 그 잘못 쓰는 한 사람을 위해서 오버로딩으로 다 만들어 놔야 되냐?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개 변수나 이런 데 타임을 딱 정리하면 그 타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이기종을 통신할 때도 문자를 다 시리얼라이즈 되는 거지만 그게 오브젝트로 바뀔 때는 그 타임에 맞춰서 들어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알아야 개발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도 안 배웠다 공부하면서. 와 이거 1년 전에도 들었던 건데 방금 이해된 것 같아요. 시리얼라이즈 된 거 오면서 오브젝트로 넣어야 된다는 거 1년 전에 이해 못했었는데. 지금 알죠? 뭘 모르는지 진짜 모르겠다. 너무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할게요.